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릭터나 뭐 네. 연기랄지 뭐 이렇게 연출되는 거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틸리아. 확실히 그 배우가 한없이 그 침울한 배경에 그 여자는 뭔가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계속. 고뇌하는 것 같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갖다가 시종일관 대하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트러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물론 친구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바치고, 뭔가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좀 무덤덤하거든?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어떤 각오로 갖다가 저걸 찍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적인 기법이랄 게 그렇게 특출난 게 없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롱테이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치. 특별하게 편집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평이하게 가지.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있어서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빛을 발했다고 생각해. 엄청나게 열연을 했다 이런 그것은 장면은 아니야. 없지만 그렇게 대화와 배우의 표정이나 뭐 행동 연기로만 모든 걸 채워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나름 리얼하게 채워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뭐 오틸리아 역할을 했던 안나 마린카도 그렇고 베베 역할을 했던 것도 그렇고 뭐 이번 영화도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인공 본인이 낙태를 하지 않아. 친구가 그것을 도와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는 데다가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고 심지어 태아까지도 자신이 버려줘.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강요받지를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주인공이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막 힘들고 이것을 관객이 보게 되면 억지로 감정을 받게 되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주인만 될 거야, 감정이. 근데 이런 낙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 내내 보면은 연기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할 것보다는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 주인공 2명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오틸리아가 이동하거나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계속 롱테이크로 잡아줘. 또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잡아줘. 뭐 클로즈업하고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 얘 지금 무슨 마음일까? 특히나 가장 좋게 생각했던 게 베베한테 몸을 주고 나서 화장실로 아무렇지도 않게 오잖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닦으면서 반신욕하는 그 욕조라고 해야 되지? 그쪽에 앉아있는데 카메라가 한동안 그 여자의 뒷모습을 계속 비춰줘. 그리고 그 장면이 포스터로 활용이 되었고.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계속 이래. 근데 그 방법이 난 이게 너무 맞다는 거지. 정사 씬이 막 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애가 낳는데 그 가비타가 중간에 애가 나올 것 같아서 깜짝 놀라고 화장실로 달려가고 애를 낳고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혐오스럽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몸이 건조하고 관조적인 느낌으로 계속 주다 보니까 그게 더 상상하게 되고 무서운 거지, 보는 사람은 하여금. 그래서 난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잘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방법의 연기가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배우의 연기는 방금 말했듯이 많은 것을 자기 힘으로만 해야 되는, 카메라 워크나 편집의 힘을 빌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걸 연기해서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서 튀면 안 돼. 그런 영화가 아니야. 뭐 자기가 그 엄청난 포스를 발휘해가지고 좌중을 압도하고 이런 연기를 하는 영화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 순대보처럼 막 울던가 막 그런 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평이한 연기를 평이하게 해야 돼. 진짜, 근데 그게 웃기기는 웃긴데 되게 힘든 거야.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이 보다가 욕할 수도 있는 거거든. 뭐 저 따위로 하냐. 더 지루한데 왜 이렇게 연기를 더 지루하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아야 하고 그게 중도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사실은. 감정이 너무 드러나서도 안 되고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주인공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랬다니까? 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보통 평이하게 가니까 그냥 납득이 가, 조금씩. 지루하기는 한데 그래도 끝까지 뭔가 보기는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좀 들더라고, 이 영화 보면서. 그래서 영화적인 연기보다는 리얼에 가까운 연기? 그런 거. 그 다음에 얘기해 볼 만한 거는, 뭐 이 영화의 서사 전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지, 당연히.
난 이 영화의 스토리의 교훈이 정리하면은 그냥 친구들 잘 만나야 된다. 그런 거. 이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 맞아. 가비타 완전 개년이잖아. 쌍년이지, 쌍년, 그냥. 이거 뭐 호텔도 예약되지도 않고 가봤더니 오틸리아 인상착의 얘기해주지도 않아서 접선하는 것도 힘들게 만들고 진짜 완전 시트롤이지. 거기다 몸도 대줬어. 이게 뭐야? 제일 빡치는 거지. 근데 내가 보면서도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분명히 의도적인 거란 말이지. 지금 오틸리아도 사실 이 상황이 전혀 남인 상황은 아니거든. 전혀 타인의 얘기가 아니야. 자기 자신도 지금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랑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자신도 이런 상황에 비슷하게 올 수도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굳이 남 일은 아닌 거지. 그것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지켜보는 관객들도 남 일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내 주변만 해도 낙태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빨리 그냥 사고 쳐가고 결혼한 친구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게 나도 빡치고 열이 받지만 내가 낙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면은 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와주는구나 그게 전혀 공감이 안 가지는 않아서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난 괜찮은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해. 이게 가비타가 마냥 단순히 어리버리한 사람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베베가 시술을 하고 가고 나서 오틸리아가 빡쳐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이 의사를 소개받았냐고. 다른 의사. 너는 왜 4개월인데 2개월이냐고 얘기를 했냐고. 맞아. 그런 식의 의심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오틸리아가 나를 일부러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가비타도 어느 정도는 이미 그렇게 몸 대줄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친구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의혹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이거는 추측이고 명확하게 오피셜로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만약 그렇다면은 굉장히 섬뜩한 측면이 있는 거지. 스릴러 영화로 이제 변모를 하는 거지. 제 거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제목에 관해서도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인데 난 2일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제목 안에서도 나는 그냥 그 이틀 안에 뭔가 다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여주인공 2명에 대해서 그게 좀 중요하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봤고 나 같은 경우에는 장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오틸리아랑 그 남자친구가 가운데에 앉아있고 양옆에서 그 파티 분위기처럼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장면을 갖다가 그 2명만 잡아놓고 그 옆에서는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2명은 정작 그 분위기를 즐기지를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 물론 지루할 수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아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저런 표정을 짓고 듣기만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면서 나중에 갈등 같은 게 폭발이라기보다도 그래도 좀 언쟁이 좀 있잖아 남자친구랑 그런 분위기로 가는 단서를 갖다가 나는 감독이 그렇게 잡아준 것 같아서 특별하게 본 것 같아 그 장면에 대해서. 파티 장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장면이지. 그 장면을 통해서 루마니아 사회의 계급이라든가 성적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주제들이 한눈에 바로 들어오잖아. 그 주인공인 오틸리아 집안에 대해서 그 친척들이 무시한다든가. 뭐 무시하는 것도 요즘은 여자애들이 뭐 담배를 여기서 태우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든가. 그 짧은 장면이지만 상당히 뼈가 있는 대사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그 남자친구와의 언쟁으로 이어져서 이 루마니아 땅에서 연애를 하고 임신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관객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치. 뭐 영화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러닝타임을 요구하지도 않고 휘황찬란한 특수효과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전달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금붕어가 그 영화 초반부에 나와. 어항이 있고 어항에 물도 별로 없어. 그 물이 한 반도 안 차 있어. 그리고 금붕어 딱 2마리 있어. 이게 뭐 가비타 오틸리아의 신세를 좀 암시한다고 보면 되겠지. 맞아. 나는 좀 신기했던 게 그 베베 있잖아 의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어떤 게? 많이 이상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비타의 이런저런 뻘짓으로 인해서 계획과는 완전히 틀어졌잖아. 맞아. 호텔도 그 원래 생각하고 있던 데가 아니었고 염두했던 데가 아니었지. 베베가 말하는 대로 신분증도 맡겼잖아. 이거 진짜 들통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쇠고랑 차는 상황이잖아.
이미 4개월이래 거기다가 나 같으면은 이거 시술이고 뭐고 그냥 안 하고 가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사실? 효율적이고 근데 얘는 그냥 돈도 얼마 안 되는 푼돈 받고 떡치고 끝이잖아. 나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 이 새끼는 자기 목이 달린 상황인데 고작 애들이 대준다고 해준단 말이야? 이 새끼는 성욕의 노예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근데 그것도 이상하고 신분증 두고 가잖아. 그것도 왜 두고? 그러니까. 그리고 구멍이 있는 게 카드를 오티리아가 훔치거든. 왕진 가방에서 카드 꺼내서 훔치잖아.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다루지도 않더라고. 나도 이건 잘 모르겠어. 그거 뭔지 모르겠어. 감독이 의도하는 바가 도대체 나도 어떻게 가는지 그때는 좀 몰랐었긴 했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어떻게든 주인공이 몸을 대주는 씬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자기적인 느낌이 좀 났거든. 억지로 끼워넣는 느낌. 나도 이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 나도 이상하게 봐서. 갑자기 몸 대주는 그 상황도 난 되게 웃겼어. 막 돈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뭐지 막 좀 그 부분에서 좀 근데 어이가 없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다지 위화감이 들진 않았어.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어쨌든 간에 절정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 시술을 받는다라는 그 장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뭐지 사전적으로는 이 영화가 낙태에 관한 영화다. 그거를 모르고 봤으면은 그 베베가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아 얘네들이 낙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낙태를 하려면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낙태를 하기가 까다롭구나.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처음 얘기하는 거였지 사실.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건 몰랐지 맨 처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베베가 좀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니까 뭐 대준다고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익스큐즈 한단 말이야? 아니 자기 목을 걸고 떡을 치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몰입이 약간 거기서 살짝 깨졌어. 근데 아무튼 그냥저냥 넘길 수는 있는 것 같고 그냥 혼란을 틈타서 자연스럽게 넘긴 거지.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가비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 게 나는 마지막에 얘기도 안 하고 밥 먹으러 가잖아. 맞아. 그걸 보고서도 좀 황당했지. 정신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마지막에 좀 해보기는 했는데 모르겠어. 가비타라는 인물도 손해 정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인물로 나오기는 하는데 외적이라든가 내적이라든가 되게 혼란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표현을 갖다가 나는 좀 사이코틱하게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의 좀 연속이긴 한데 이 영화에서 그런 일을 만약에 사람들이 당했다면은 그냥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입이 된다면은 그랬을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긴 해. 근데 뭐 이해는 할 수 있지. 뭐 패닉 상황이니까 패닉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러는데 워낙 주변에 민폐를 주니 심지어 의사 말이 더 타당한 것처럼 느껴져. 그럴 때도 있어. 전화할 때 2개월이라는데 왜 4개월이라는 거야? 왜 속였느냐. 뭐 내가 그런 의사라도 것부터 좀 빡칠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각자 뽑은 명장면. 저는 얘기한 게 아까 전에 그 파티 장면 그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고 어른들이 밥 먹을 때 그 앉아 있었던 그때 장면들. 그때 장면들이 루마니아어를 계속 쓰면서 자막 처리된 거를 내가 보고 있었긴 했지만 분명히 그 언어 속에서도 그 두 사람의 입장을 갖다가 대변하는 뭔가 대사가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자막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막 말고 진짜 원제의 뜻에서 뭔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내가 자세하게 못 봐서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 그 장면에서 보면은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마 아디의 집안은 상당히 상류층 집안인 것 같아. 그 정도 뭐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화려한 파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집안인 거고 그리고 오틸리아의 집안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도 뭐 거기가 아마 당원 집안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정치 같은 것도 계속하면서 무슨 이번 선거가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그런 루마니아 공산당 내에서 좀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집안이겠지. 뭐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명장면을 좀 꼽아보자면은 그 오틸리아가 매춘을 하고 나서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거울을 살짝 보는 장면. 그 장면 보면은 오틸리아에서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지도 않아. 그리고 맞아. 눈물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지. 체념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그냥 세상은 그냥 뭐 이런 건가 뭐 자기 자신의 처지 자체에 그냥 관조하는 느낌. 담담한 듯 그러면서도 감정이 느껴지는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뭐 이 영화를 싸구려로 만들지 않는 여운을 어느 정도 주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싶어. 그게 나중에는 포스터로도 나왔거든. 맞아. 딱 해가지고 해놨는데 많은 거를 내포하는 듯한 그런 포스터가 돼버린 것 같아.
그리고 거울을 언제 또 보냐면은 그 아디의 집에 방문해서 생일 파티에 가서 화장실 들어간 다음에 거울을 한 번 또 보거든. 그때 거울과 이때 모텔에서의 거울이 겹쳐지면서 사실 이 두 공간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암시를 관객들에게 또 해주는 거고. 난 마지막 장면이지. 마지막에 두 여자 주인공들이 밥이라도 먹자 해서 음식이 왔는데 피로연에서 했던 음식이 나오고 그 옆에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고 피로연에서 나온 음식인 거지. 음식을 주고 오틸리아는 다른 거 시켜 다른 거 먹자라고 얘기하면서 카메라를 보는 듯 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버리지. 그 장면이 난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윗세대들이 이뤄놓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은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야.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뿐이거든. 그랬을 때 이 여자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파티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놓은 것 뿐이거든. 후세를 위해서 그들이 뭐 길을 닦아놔서? 아니거든. 다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 땅값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거든.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저 파티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구역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틸리아의 마음이 나도 이해가 가더라고. 아, 저쪽에서는 저렇게 잘 만들어온 체제 속에서 배불리 처먹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희생양으로서 낙태나 하고 앉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떨거지 같은 그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음식이나 주워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관객들한테 보는 듯한 느낌을 나한테 줬어. 그래서 액션씬도 없는데 깜짝 놀래는 막 뭐야 이거 왜 나를 보는 거야 막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난 당연히 욕만 나오지. 너님의 생각은? 너가 처한 상황도 이거랑 비슷할걸 이 새끼야? 약간 이런 눈빛? 그래서 난 거기서 좀 많이 이렇게 심쿵하면서 끝나는 느낌? 시종일관 생각하고 있는 모습 보이다가 관객한테 뭔가 하나 임팩트 던져주고 거기서 깜짝 살짝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끝났었어. 그리고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 게 지금 루마니아에서 차우셰스코가 인기가 좋아.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인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약간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박정희 느낌인가? 재평가되는 분위기야. 너 잘 얘기해야 돼. 심지어 국민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총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가 되고 왜 그러지? 차우셰스코 시절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야. 왜냐하면은 그 민주화가 된 이후에 루마니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뭐 국가의 상황이 더 난장판이 되고 민주화 지도자들이 갈짓자 행보를 벌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럴 거면은 차씨 시절로 가는 게 낫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 감독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이거를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야. 절대 없었을 리가 없어. 우리나라랑 왜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은 근데 느낌이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사실. 더하지. 더해요. 한국은 어쨌든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래도 공감은 간다 뭔가. 뭔가 공감이 가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이 간다. 따지고 보면 침묵 시위네. 길게 롱테이크로 쭉 침묵하면서 잡아주면서 그때 상황을 쭉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마음이 너네들 마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좀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상황을 이해를 했어야 돼. 루마니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별개 얘기인데 나는 이 감독이 어느 정도 페미니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영화에서 가비타는 완전 쌍년이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틸리아는 가비타와 계속 협력을 해줘.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오틸리아가 베베가 가고 나서 가비타를 신란한단 말이야. 너는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느냐. 근데 그러면서도 가비타에게 베개를 뉘어주고 몸이 편하느냐고 묻고 신경을 굉장히 세심하게 써줘. 맞아. 아주 디테일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가서도 너는 나를 못 도와주겠지만 가비타는 적어도 날 도와주겠지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오틸리아가 가비타를 완전 하드캐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유대감, 공감,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으로서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히 여성들 사이의 연대감 이런 걸로 발전이 되는 거고 그게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 같아. 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슬슬 마무리를 짓고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마니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난 몰라. 없어. 아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하면은 옛날에 그 축구 게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아드리안 무트라고 있어요. 루마니아 선수인데 그 선수밖에 몰랐어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 통해서도 그렇고 정훈이 이야기도 그렇고 효식이 이야기도 그렇고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이 영화가 어쩔 수 없이 상을 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확실하게. 뭐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시대에서는 한 번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지루하긴 지루해요. 내가 처음에 잘 봤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2시간 참으면서 잘 봤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그쪽으로 공부를 했어서 사회복지 쪽으로 그런 데에서 보면 안락사라든가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생명존중 해가지고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 싸지르고 보지 말자 뭐 그런 교육적인 게 조금은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낙태에 대한 시선과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이게 이야기거리가 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가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지루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뭔가 내용적이고 곱씹어 볼 만한 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촬영이라든가 배경 말고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곱씹어 본다면은 감명 깊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별점은 지루한 거 빼고는 좋았으니까 4개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지루했지만 내용적인 줬다는 건 내용적인 게 난 좋으니까 나는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낙태의 자유가 박탈된 사회가 어떤가를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루마니아라는 사회의 당시의 사회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성적 불평등이라든가 계급 문제라든가 담배가 화폐처럼 통용되는 사회라든가 그런 다층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면서 그 당시를 살아보지 못해도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을 잘 몰라도 아, 루마니아가 저랬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해. 뭐 그래서 별점을 주자면 4개 정도. 굉장히 높네. 스미스의 4점.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왜냐면 롱테이크 씬도 굉장히 길고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롱테이크에서 주는 무게감이 상당해서 계속 곱씹어 보다가 저도 이거 사실 2007년도에 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8년이 지난 후에 본 건데 그때 느꼈던 롱테이크 씬의 길고 긴 지루함과 무게감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8년 만에 알게 되어서 저도 좀 늦게 깨닫게 됐어요. 네, 감명 깊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점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영화야말로 저희 영화계에서 다룰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던 언중유골님께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댓글로 감상평 같은 거 올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냥 저희랑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가 다룬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태아가 생존했던 시간이죠. 결국엔 4개월 3주 동안 살았고 마지막 2일 때는 살해가 되는 시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2일이라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유독 좀 길게 느껴졌던 거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한번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틀이라는 게 나는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작중의 베베 의료 시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졸속적이라고 하지.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낙태를 하다가는 산모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하여튼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었습니다. 이런 영화야말로 좀 끝나고 나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류의 영화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영화 시간들이 있었죠. 다음 주 예고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드디어 10월 달에 모시는 게스트 분입니다. 평론가 분이시고요. CGV에서 큐레이터 시간에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평론가님을 저희가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도 이 시간과 비슷할 것 같은데 더욱더 이야기가 풍성해지면서 영화의 가치를 더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는 뭐죠? 영화는 폭스캐쳐로 알고 있고요.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음 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 막말하지 말라고. 비싸라고. 왜? 평론가도 비싸다 그래 이제. 눈앞에 계실 건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어렵게 물어봤는데. 제가 긴장이 됩니다. 명주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하여튼 들어올 때는 쉽게 나갈 때는 어렵게. 들어온 것도 어려웠어. 어렵게 섭외한 거야. 어렵게.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홍두깨겠어. 맞아. 하여튼 저희 오늘 다룬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